괴담이란 괴이하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보통 괴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즉 누군가를 무섭게 하기 위해 떠도는 말을 일컫지만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믿을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기이한 괴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전 세계 역사적으로 어떤 기이한 괴담이 있었을지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봅시다. 5위는 무도광입니다. 지금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아무도 모르는 괴이한 현상입니다. 무도광은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유럽 대륙에서 처음 나타난 사회 현상인데요. 이 현상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불규칙한 춤을 추는 것으로 당시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신들린 듯 갑자기 춤을 추는 묘한 현상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에 수천 명이 춤을 추기도 하였죠. 춤이 한번 시작되면 남자, 여자,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으며 이들은 탈진에 쓰러지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춤을 추었습니다. 1474년 신성 로마 제국의 아헨 지방에서 최초의 대규모 발현이 일어났으며 이후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무도광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었으며 같은 시기에 여러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추측을 기반으로 한 대처만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무도광 현상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행렬 뒤에 사이비 종교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고, 어떤 학자는 단지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행일 뿐이었다 라는 등의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신체적 증상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 시민성 질환으로만 판단되고 있습니다. 4위는 우물의 독풀기입니다. 무도광과 비슷한 시기에 우물의 독풀기는 당시 흑사병과 맞물려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 흑사병에 걸렸다라는 중세 유럽의 미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유대인을 처형하는 데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폭동으로 이어져 폭도들이 유대인 거주구역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물의 독풀기라는 말은 그 사람의 논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등을 공격하고 선입견을 갖도록 하여 그 사람의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3위는 남근도둑입니다. 남근도둑이라는 단어는 오랜 기간 동안 존재했던 미신 혹은 괴담입니다. 어떤 사악한 세력이 남성의 성기를 훔쳐가거나 쪼그라들게 만든다고 믿는 공황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 때문이라고 믿었고, 아시아에서는 독을 넣은 음식, 아프리카에서는 주술사 때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전 세계 미신이라고만 믿었던 남근도둑은 21세기에 들어서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중국 웰링시에 살고 있는 2012년 당시 41세였던 페이리는 정체모를 한 남성이 그의 집에 들어와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바지를 벗겨 페이린의 남근을 칼로 잘라 도망갔다고 합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남근을 찾아 봉합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남근은 이미 사라진 상태여서 수술을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페이리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바람둥이였다고 하는데 그는 이 사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2위는 웃음 전염병입니다. 웃음은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지만 그것도 때에 따라 다른 듯 합니다. 웃음이 집단 전염성 질병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실제했는데요. 1962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한 마을에서 시작된 웃음병이 집단 시민성 질환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당시 1년 반 동안 지속되었던 웃음병은 탄자니아 카샤샤라는 마을의 한 미션 스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12에서 18세의 여학교 학생들이 영문 모를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교사들이 아무리 말려도 학생들은 웃음을 멈추지 못했고 급기야 재학생 약 160명 가운데 100명 가까운 학생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몇 시간에서 길게는 보름 넘게 웃음을 그치지 못했으며 너무 웃어서 구토증과 호흡장애, 발진 등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거나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 웃음병은 퍼져서 아이들이 살던 마을 주민들 일부도 유사한 증상을 보였는데요. 사태가 너무 심각하자 주변 학교가 집단 휴교를 하기에 이릅니다. 증상은 더 확산되어 10여 개 학교와 주민들 중 1000여 명이 웃음병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원인을 집단 스트레스라고 주장했지만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웃음병은 발병한 지 18개월이 지나서야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1위는 적색 공포입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미국을 휩쓴 반공 히스테리 열풍입니다. 이른바 도덕적 공황의 고전적 사례라고 불리우는데요. 언론과 대중 그리고 정치인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 공산주의자 간첩들이 침투했다는 과장된 주장을 퍼뜨리면서 촉발되었습니다.
1차 적색 공포는 러시아 혁명을 통해 소련이 수립된 1917년에서 1920년대 사이에 미국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자유의 땅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공포심이 사회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언론들이 이를 무분별하게 부채질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두 번째 레드 컴플렉스는 1950년대에 또 이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시작된 냉전은 미국인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을 다시 자극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련이 핵무기 제작까지 성공하자 미국 내에서는 소련이 전 세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버리려 한다라는 주장까지 터져나온 것입니다. 한국 또한 6.25 전쟁과 분단을 겪은 70년과 80년대에 레드 컴플렉스가 극심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공포심과는 다르게 걱정할 만한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채 서서히 종결되었습니다. 이 적색 공포는 공산당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전 국민들에게 전파되어 벌어졌던 히스테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다음 편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